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몇 번이나 말해야 알겠습니까? 내 허락 없이 당신 맘대로 나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격분한 그는 손을 들어 올리며 다가왔습니다. 왜 내 말을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나를 화나게 만드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닙니까? 놀란 미경 씨가 뒤로 물러섰지만 그는 거칠게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처음엔 다정했던 그의 모습은 사라지고 통제와 폭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 친척, 혹은 이웃이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새로운 만남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 신호들과 자신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 나이에 새로운 만남이 과연 필요할까? 그게 정말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삶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특히 사랑과 동반자에 대한 질문은 그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도 중요한 부분이죠. 새로운 관계는 분명 설렘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고민과 도전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60세 이후에 새로운 동반자를 찾는 이유는 단순히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이 시기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삶의 활력을 되찾을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진정으로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까? 아니면 무거운 짐으로 남게 될까? 오늘은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노후의 관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김순자 씨는 올해 67세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지낸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혼자만의 시간이 괜찮았습니다. 책을 읽고 예전에 즐기던 뜨개질도 다시 시작하며 나름대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요했던 집안이 점점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문화센터에서 이호석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순자 씨보다 3살 연상이었고 첫 만남부터 따뜻하고 다정한 태도로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당신 같은 분을 만날 줄 몰랐어요.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은 처음입니다. 그의 말은 오랫동안 외로움에 익숙해져 있던 순자 씨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이후 그는 자주 순자 씨를 찾아왔고 한결같은 관심과 배려로 순자 씨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쌓이면서 순자 씨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행복의 마음을 열게 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짜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부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 혼자 가기 어렵다며 동행을 부탁하거나 약국에 대신 다녀와 줄 수 있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요청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트에서 장 보거나 같이 점심 먹으러 가서도 은근 슬쩍 저에게 내라고 하고 심지어는 친구들과 골프 가기로 약속을 하고 나서는 남자 체면을 좀 세워주라며 돈까지 요구하며 당연한 듯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돈을 빌린 사람답지 않게 다른 곳에서는 돈을 펑펑 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카페에서는 비싼 음료를 주문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식사하거나 이번에 백화점에서 샀다며 새로운 시계를 차고 있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요구는 금전적인 문제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순자 씨에게 집안일을 부탁했습니다. 순자 씨, 제가 요즘 허리도 아프고 힘이 없어서 그런데 집 정리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몇 년째 옷방을 정리를 안 했더니 먼지는 쌓일 대로 쌓이고 엉망이네요. 순자 씨는 그의 부탁이 황당하게 느껴졌지만 당시에 그는 너무나 간곡하게 부탁했기에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타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 옷은 색깔별로 행거에 걸어야죠. 아이고, 니트는 이렇게 걸면 어깨가 다 늘어나서 못 입게 되잖아요. 옷 정리는 그냥 제가 할 테니 순자 씨는 거실이랑 안방 걸레질이나 해주세요. 그리고 저녁 반찬 할 때 간을 살짝 싱겁게 해주세요. 건강에도 안 좋은데 저번 음식은 너무 짜서 먹기 힘들더라고요. 순자 씨는 그가 요청한 집안일과 식사를 준비하며 자신이 점점 그의 가정부로 전락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 관계가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죠. 그의 말과 행동은 점점 그녀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 그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며 압박했습니다. 순자 씨, 제가 이렇게까지 당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그의 태도에 순자 씨는 자신의 위치와 감정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으로 느껴졌죠. 결국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의 삶을 되찾기로 말입니다. 처음엔 외로움을 채우고 싶었지만 스스로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모임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던 미싱도 배우고 있어요. 지금은 제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합니다. 다음으로는 박영희 씨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영희 씨는 69세이고 10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뒤 혼자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혼자만의 시간이 편하기도 했지만 점점 외로움이 커지더군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친구의 소개로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한 살 위인 70세의 이정우 씨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정우 씨는 참 다정하고 자립적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영희 씨, 제가 참 오랜만에 이런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 대화가 참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설레기도 하고 이 관계가 정말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겠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정우 씨의 말과 행동에서 뭔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정우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영희 씨, 앞으로는 제 말씀대로만 따라와 주세요. 그래야 우리 관계가 더 좋아질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좀 더 맞춰주면 관계가 더 부드러워질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일상이 정우 씨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말에 만나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 모임 참석까지도 전부 정우 씨 마음대로였죠. 제 의견을 조심스레 말씀드려도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죠라며 항상 슬쩍 넘어가셨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계가 과연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정우 씨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였는지 깊은 고민에 빠졌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은 나다움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물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게 관계의 기본이지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기대거나 모든 걸 맡겨버리면 그건 더 이상 건강한 관계가 아니더군요. 그 관계를 정리하고 난 뒤 저는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제 스스로 결정하고 제 삶의 주인이 되는 법을 말이에요.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정우 씨와 만난 지 몇 달이 지나고 나서였어요. 어느 날 정우 씨는 갑작스럽게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며 영희 씨에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씨, 제가 오랫동안 구상한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요. 소규모 커피숍을 열어 동네 사람들에게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면 어떨까요? 커피도 직접 블렌딩하고 분위기 좋은 가게를 만들 생각입니다. 영희 씨는 그의 열정적인 계획이 인상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정우 씨는 마치 꿈을 가진 청년처럼 보였고 그녀도 그의 열정에 조금씩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제가 준비한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영희 씨도 이 사업에 동참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게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우선적으로 돌려드릴게요. 그 순간 영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투자라는 단어가 그녀에게는 다소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우 씨는 그녀의 표정을 살피더니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영희 씨, 이 사업은 제가 당신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어서 구상한 겁니다. 당신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함께하면 좋겠어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그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영희 씨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찜찜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정우 씨는 점점 더 자주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영희 씨, 당신이 도와주신다면 우리 둘 다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투자금은 1억 정도면 충분해요. 당신도 이 돈을 은행에 묵혀두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라니까요. 그의 끈질긴 설득에 영희 씨는 점점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그녀를 카페로 불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희 씨,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 후회할 겁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저를 못 믿겠어요? 그의 태도는 처음과는 달리 다소 강압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그 순간 자신의 판단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영희 씨의 돈을 이용하려는 목적을 숨기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결국 영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정우 씨를 만나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정우 씨, 처음엔 당신의 사업 아이디어가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제게 너무 큰 부담이에요. 제 나이에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할 수는 없어요. 더 이상 이 문제로 설득하려 하지 말아주세요. 정우 씨는 실망한 듯 그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희 씨, 제가 이렇게까지 당신을 믿고 의지했는데 정말 섭섭합니다. 제가 틀렸다는 건가요? 영희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우 씨, 신뢰란 상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는 만날 수 없겠네요. 그날 이후 영희 씨는 정우 씨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에서 상대방을 돕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희생을 강요받아선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제가 중심이 되어 제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영희 씨는 더 이상 타인의 계획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선택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세 번째 원칙,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관계에서 상대방을 돕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스스로를 희생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건강과 감정 상태를 돌보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한 관계와 행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모든 시작이 아름답지만 그 끝이 아름답지 않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강한 관계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법을 이혜정 씨 사연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올해 67세가 된 이혜정 씨는 몇 년 전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도 결혼한 뒤로 혼자 살아왔습니다. 한동안 스스로를 잘 다독이며 지내려 했지만 문득 집안의 정적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있더군요. 어느 날 저녁 텅 빈 식탁 앞에 앉아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내도 되는 걸까? 누군가와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후 용기를 내어 지인이 주선한 모임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김정호 씨를 처음 만났죠. 그는 저보다 3살 많았고 첫인상부터 유쾌하고 다정했습니다. 혜정 씨, 오늘따라 이 모임이 더 활기차 보이는 건 당신 덕분인 것 같네요. 그의 밝은 웃음과 자연스러운 대화 덕분에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고 조금씩 그와 이 시간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정 씨, 이렇게 멋진 분을 만날 줄은 몰랐어요. 당신과 이야기할 때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저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모임 후에도 정호 씨는 자주 연락하며 따뜻한 말을 건넸고 점점 그와 가까워지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그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소한 스킨십으로 시작했어요. 손을 잡는다거나 어깨를 살짝 감싸는 정도였죠. 저는 약간 당황했지만 그의 다정한 태도를 생각하며 별다른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말했어요. 혜정 씨, 우리 이제 나이도 있는데 서로 마음을 더 깊이 나눠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10대, 20대도 아니고 왜 그래요? 이런 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죠. 저는 그 말이 불편했습니다. 저에겐 감정적인 교감이 더 중요했기에 서두르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죠.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혜정 씨, 그건 너무 고리타분한 생각이에요. 촌스럽게 왜 그래요? 그 후로도 그는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실 때며 늘 비슷한 이야기를 꺼내며 제가 거절할 틈을 주지 않았어요. 혜정 씨, 우리가 서로 좋아하는데 뭐가 문제죠? 제가 당신을 얼마나 아끼는데요. 이젠 좀 더 가까워져도 괜찮잖아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한 번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그가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하더니 집 앞에서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혜정 씨, 오늘은 집에 가기 싫은데 저 좀 재워주면 안 될까요? 나 혜정 씨 안고 싶어 미치겠어요. 당황한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그는 되레 섭섭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혜정 씨, 왜 이러세요? 우리가 한두 살 어린애도 아니고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날 이후로도 그는 끊임없이 저에게 연락하며 집착에 가까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모임에서조차 제 곁을 떠나지 않았고 제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선을 긋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는 마지막으로 저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혜정 씨, 내가 당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를 거절하는 거죠?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 순간 저는 단호히 답했습니다. 정호 씨, 이건 저를 존중하는 게 아닌 거 잘 아시죠? 제 마음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젠 저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그 후로 저는 그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다시는 그와 마주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 매우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개인적인 경계를 분명히 설정하는 것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는 점이었죠. 상대방이 내 감정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만의 요구를 계속 강요한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후 저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글쓰기를 배우고 취미 모임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스스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혜정 씨, 정호 씨랑 잘 헤어졌어요. 우리들이 볼 때도 무섭고 집착이 심한 것 같더라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날의 결단이 얼마나 옳았는지 새삼 깨닫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나 자신을 존중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상대방에게 내 한계를 분명히 하고 불편함이 있을 때는 과감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사회적 활동과 자기 개발을 통해 스스로를 충만하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균형 잡힌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최미숙 씨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최미숙 씨는 올해 71세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이 넘었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처음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자신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오랜만에 여행도 가보고
평소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도 즐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집안의 고요함과 식탁의 정적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혼자라는 사실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미숙 씨에게 친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볼 것을 권유하며 김재호 씨를 소개했습니다. 재호 씨는 72세로 미숙 씨와 비슷한 나이였으며 성격이 온화하고 매너도 좋아 보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그는 따뜻한 말로 미숙 씨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숙 씨, 저 미숙 씨랑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혼자였던 게 미숙 씨 같이 좋은 분 만나려고 그랬나 봅니다. 그의 말에 미숙 씨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고 그와의 만남이 점점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세심하게 신경을 쓰며 늘 친절한 태도를 보였고 미숙 씨는 그의 진심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그의 부탁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그의 건강 문제로 집으로 와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미숙 씨, 요즘 혈압이 자꾸 올라서 밖에 나가기가 힘들어요. 저희 집으로 미숙 씨가 와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참 오실 때 마트에서 세제랑 샴푸 좀 사다 주세요. 미숙 씨는 흔쾌히 마트에서 부탁받은 물건을 사서 갖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는 약국에서 약을 찾아와 달라는 부탁을 했고 이후로도 병원 예약이나 공과금 문제라든지 전적으로 미숙 씨에게 의존했습니다. 미숙 씨, 약값이 좀 부족한데 이번에 잠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에 제가 꼭 갚을게요. 미숙 씨는 처음엔 그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지만 그의 요청은 점점 늘어나고 당연한 듯 받아들이는 태도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약국 심부름이나 병원 동행뿐 아니라 집안일까지 부탁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미숙 씨, 요즘 집이 너무 엉망이죠. 청소를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특히 침대 시트는 매주 세탁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리고 커튼도 먼지가 많으니 자주 빨아야 해요. 그의 부탁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해졌습니다. 미숙 씨가 무리하며 그의 집안일을 돕고 있던 어느 날, 그는 밑반찬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미숙 씨가 만들어주신 반찬 덕분에 잘 먹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잘 못 먹는 음식들이 좀 있어서요. 제가 당뇨가 있어서 짠 음식이나 너무 맵거나 기름진 음식은 좀 힘들더라고요. 미숙 씨는 처음에는 그의 건강을 위해 반찬을 만들어주는 일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가 점점 요구하는 품목이 많아지고 음식을 비판하는 태도를 보일 때마다 그녀는 점점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예상치 못한 부탁을 꺼냈습니다. 미숙 씨, 혼자 목욕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허리도 아프고 손도 불편해서요. 당신이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의 요구가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느낀 미숙 씨는 그 부탁을 거절했지만 그는 섭섭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미숙 씨, 제가 이렇게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후로도 그의 요구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미숙 씨는 그의 부탁을 모두 들어주다 자신의 건강마저 위태로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병원 동행을 거절하자 그는 화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숙 씨,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알면서 이렇게 외면하시면 안 되죠. 제가 힘든 걸 알면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세요? 빨리 와주세요. 그 순간 미숙 씨는 이 관계가 더 이상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고 미숙 씨 자신은 점점 고립되고 피로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재호 씨 요양사도 아니고 저도 이제 지쳤어요. 더 이상은 저도 부담이 돼서 못하겠어요. 이제 그만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떠났지만 미숙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지역 모임과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삶을 다시 설계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하고 싶었던 취미생활을 시작하며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관계는 서로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어야 하지만 한쪽의 희생으로만 유지되는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돌보고 필요할 때는 과감히 관계를 재정비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 사연들이 내일과는 아주 먼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언제부턴가 고통으로 바뀌었다면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마지막으로 박미경 씨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박미경 씨는 올해 69세입니다. 혼자 지내온 시간이 길어지면서 고독감이 커졌고 그럴 때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강성훈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녀보다 한 살 많은 70세로 첫인상부터 다정하고 매너가 좋아 보였습니다. 미경 씨, 당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제게는 큰 축복입니다. 그의 따뜻한 말과 부드러운 미소는 오랜만에 미경 씨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는 미경 씨를 존중하는 듯 보였고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의 만남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함께 산책하고 맛집을 찾아다니며 웃음과 설렘으로 가득한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훈 씨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충고처럼 보이는 말로 시작됐습니다. 미경 씨, 다른 사람들과 너무 가까이 지내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지도 몰라요. 그러니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처음엔 그의 말이 배려해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말이 점점 잦아졌고 그는 미경 씨의 친구들과의 만남까지도 제약하려 들었습니다. 가족 모임에도 너무 자주 나가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점차 설득당한 미경 씨는 가족들과의 시간을 줄였고 그의 요구를 따르며 점점 더 자신의 생활을 희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몰래 만난 사실을 알게 될 성훈 씨는 화가 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경 씨, 내가 당신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부탁한 건 못 들은 겁니까? 당신이 내 말을 무시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믿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명히 화가 섞여 있었고 미경 씨는 그의 말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성훈 씨의 통제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혼자 외출하려고 할 때마다 그는 의심을 품고 물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건데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아요? 한 번은 미경 씨가 예정이 없던 친구를 만나러 나가려 하자 성훈 씨는 손목을 거칠게 잡으며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내 말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려는 겁니까? 내가 얼마나 당신을 위해 노력했는데 이렇게 나를 무시하면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어요? 미경 씨는 그의 태도에 점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성훈 씨의 말과 행동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그녀를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미경 씨가 모임에 참석한 뒤 집에 돌아왔을 때 성훈 씨가 이미 그녀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화가 잔뜩 나 있었고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말해야 알겠습니까? 내 허락 당신 맘대로 나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 내 말을 무시합니까? 그는 격분한 나머지 손을 들어 올리며 미경 씨를 위협했습니다. 놀란 미경 씨는 뒤로 물러났지만 그는 거칠게 그녀의 어깨를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다행히 이웃이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성훈 씨는 여전히 흥분한 상태로 말을 쏟아냈지만 경찰은 상황을 정리하고 두 사람을 분리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미경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경찰관은 그녀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다툼이 아닙니다. 강성훈 씨의 폭력적인 태도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박미경 씨 지금은 자신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날 이후 미경 씨는 성훈 씨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고 다시는 그와 만날 일이 없도록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제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이제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며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관계란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지지해 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거나 새롭게 조율해야 합니다. 나를 지키는 용기야말로 건강한 삶과 관계를 위한 가장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입니다. 65세 이상의 여성들이 새로운 동반자를 찾는 이유는 단순히 고독감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기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자 관계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함께 삶의 활력을 되찾고자 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많은 분들은 배우자와의 사별, 자녀의 독립 등으로 인해 생긴 정서적 공백을 느끼며 이를 채워줄 진정한 동반자를 원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외로움의 해결이 아닌 진정한 동반자는 삶의 질을 높이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여야 합니다. 관계는 일방적인 의존이 아니라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65세 이후의 관계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함께 마시며 인생의 깊이를 더해가는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죠. 경제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편안한 친구이자 새로운 취미도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건 서로의 개성과 삶을 존중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야기들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인생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보신 다양한 사연들은 바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는 건 마치 오래된 책장을 정리하듯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새롭게 꾸며보는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소중한 가치,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일상을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 나만의 공간과 시간, 그리고 나다움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새로운 시작에 대한 작은 영감이 되었다면 정말 기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이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보세요. 새로운 관계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 영상이 좋은 조언과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의미 있는 주제를 다루며 소통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